6. 정치 사상. 천의 의지와 영혼의 존재는 묵자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한 종교적 사상의 예이다. 종교적 사상 이외에도 정치적 사상 말하자면 모종 형태의 조직과 권력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저술, 묵자에는 3개 장에 걸쳐 상위자의 합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 묵자는 그의 정치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스럽게도 묵자는 토마스 홉스의 정치 철학과 공통되는 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묵자는 도교학자들의 원시사회, 즉 홉스가 자연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무질서와 혼란 이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직 법률과 정부가 없던 인간 생활의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관습이었다. 따라서 각자는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두 사람은 두 가지 상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10명은 10개의 상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사상이 옳은 것이고 타인의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반대하게 되고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증오와 반목으로 발전하게 된다. 차별과 불화가 바로하고 조화와 단결이 없다. 사람들은 물, 불, 그리고 독으로 서로 살해한다.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진다. 사람들은 새와 짐승과 같다. 그러나 이 자연 상태는 머지않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집결은 어떤 형태의 조직, 연결,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협조 없이는 오래 버티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정치적 기구를 조직하고 현명하며 유능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그들의 황제, 재상, 제후 및 지도자들로 삼고 국민의 활동을 감시하라고 사회 겸해를 보상해주고 차별을 처벌하는 것 등등의 합의를 본 것이다. 사람들은 질서문란의 원인이 정치적 지배자가 없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고 그를 천자로 추대하였다. 황제가 선발된 다음 백성들은 3명의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이어 그들은 세계를 몇 개의 국가로 분할하고 각 국가 제후국마다 왕을 옹립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그들의 지도자들로 선출하였다. 묵자의 나라는 매우 우수한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 구조의 정점에는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서 행정의 3개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3명의 재상들이 보필하여 주었다. 그리고 지배 영역은 제후들이 통치하는 여러 개의 제후국으로 분할되었고 제후들은 또한 지도자들의 보좌를 받았다. 황제, 재상 제후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두 스스로 무정부 상태에서 구출되기 위하여 국민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하고 확립시킨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묵자는 국가를 인간의 고의적인 창조물로 시찰한 것이다. 신이 인간을 아래 세계에 놓아두고 그들에게 군주와 선생들을 마련해 주었다고 가르친 공자와 비할 때 묵자는 얼마나 틀리는가. 여기서 우리가 공자의 정치 철학을 신권론이라고 부른다면 묵자의 정치 철학은 사회계약론이라고 말해도 좋다. 즉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는 옳고 그른 사상이 너무나 많이 창궐하였기 때문에 일대 혼란과 불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수립으로 인간은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주의 명령에 자신의 사상을 굴복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묵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에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할 수 없고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정과 부정의 사상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상사로부터 상을 받는 것과 동시에 백성의 불신을 받게 된다면 이 상은 그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장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상사로부터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다면 이 처벌은 그로 하여금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상사의 보상의 선행을 장려하지 못하고 상사의 처벌이 악행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의 원인은 너무나 많은 사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고방식은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하는 이른바 선동적 이론의 중독에서 파생되는 공화국의 질병과 흡사할 것이다. 이 질병의 하나로 홉스는 모든 개개인이 선행과 악행의 판단자가 되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묵자는 그의 국가관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상의자와의 동의설이다. 이 이론에 관한 그의 생각은 명백하고 단순하다. 가족의 장들은 황제의 명령과 부합되게 그들의 가족의 사상을 통일하고 가족원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과 합의토록 만든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람으로 하여금 위에 있는 제후와 합의케 지도한다. 그리고 끝으로 제후들은 그의 사람들을 위에 있는 황제와 동익해 영도한다. 이것이 묵자가 보는 이상국가로서 완전한 통일을 가진 국가인 것이다. 후일 순자는 이를 비판하여 묵자는 통일의 직관적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국가란 상호 충돌하는 의견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므로 묵자는 국가가 전능하고 그의 통치자의 권력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지상 목적은 견해를 통일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통일을 확립하고 차이 대립을 억압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의 상위자와의 동의설에서 묵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이나 악을 들으면 우리는 이를 자기의 상전에게 보고한다. 상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정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상전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묵자 학파 사상의 특징일 뿐 아니라 전국 시대의 정치적 혼란 및 사회적 혼돈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전쟁에 지친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위대한 무산계급 출신 철학자가 주창한 중앙 집권화한 권력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